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솔성요론 나가고 있는데, 어, 그 솔성요론 하면 솔성이라는 솔성이 무엇인가? 성품을 거느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는 성품을 거느리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게 법. 이게 법을 교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건 그 법신 그 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격에만 한정돼서 믿는 게 아니라 성품을 깨달아서 성품을 거느리는 그런 행위, 그런 그 솔성을 하는 분들은 사람도 존중하고, 그렇죠. 사람이라면 대표적으로 스승이에요. 스승에 대해서 존중 있죠. 그러나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법, 그러니까 그 스승의 법, 스승이 깨달은 그 자리, 또는 그 스승이 그걸 통해서 내놓은 그 법, 법을, 믿는다. 이런 내용이 지난 시간에 중요했고, 또, 솔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르침 또는, 에, 법이죠. 그게 법. 여러 방법도 그 안에 들어가죠. 여러 방법 중에서 타당한 걸 믿는데, 여기서 가장 타당하다는 의미는 그 여러 방법을 통합해서 더 효과적이고 적합한 내용들을 어, 수용할 수 있다. 통합 활용한다. 뭐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우는 내용이 나와요. 배움. 그게 3조, 소정률은 3조, 4조, 5조가 다 배움의 내용입니다. 뭐 내용을 보면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고, 배움 나오죠? 배움이 나와요. 4조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담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또 배움 나오죠. 배우는 거 나오죠. 주생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연구도 배우는 거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재밌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품을 거느린다. 성품을 깨달아서 성품을 오득해서 성품을 잘 사용한다 하면은, 아니, 안 배워야죠. 우리가 배움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나 다 배웠어, 이제. 나 안 배워도 돼.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깨달았다. 뭔가 예를 들어서 성품을 깨달았다. 성품자리를, 우리가 성품을 닮아 우리로 말하면 이런상 성품자리잖아요. 이런상 자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뭐 배움에 대해서는 조금 그걸 뛰어넘어서 배움의 차원은 벗어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성품을 깨닫고 성품을 확보하려고 그러려고 무척 노력을 하죠. 그런데 대종사님은 설성요론에서 성품을 깨닫고 성품을 체득해서 성품을 거느리면 어떻게 되냐? 배움, 배우기를 좋아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움의 열정을 놓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좀 우리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법신물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게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솔성이에요. 그게. 근데 성품을 거느리면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이게 어찌 보면 배움의 다른 표현인데,
대종사님이 솔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 배우는 것이 체질화되고 배우는데 열정적이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배우는 걸 즐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의 그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설성을 하면 이제 배우면 이제 졸업, 졸업해서 좀 이제 그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지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물질 개벽 시대에 이 성품을 거느리는 정신 개벽은 배우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요, 성품론을 좀 논의를 해봅시다. 성품. 그러면 보통 성품이라고 말하면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되냐면은 명사화돼 있어요. 어디 저기 저 위에 높은 선반 위에 있는 어느 꿀단지가 있는데 그 꿀단지를 올라가서 가서 그것을 마시면 우리가 뭔가 어느 경지에 오른다.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 이렇게 뭔가 있는 명사화돼 있는데 사실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쌍의 경지인 이런 쌍 성품이라 합시다. 이런 쌍의 경지인 성품은 어찌 보면은 동성 계속 그 해가는 그 경지를 명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이 조목 3조, 4조, 5조를 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계속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조 봅시다.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됐다. 음, 이제 뭐 여기 뭐 사람이 이런 걸 뭐 설명은 생략할게요. 하여간 사람이 됐다는 할게요. 근데 여기서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은 사람됨 얘기예요. 사람됨. 사람답다. 이 내용에서 대종사님이 중요한 코드 중 하나가 사람답다라는 것은 배우기를 좋아한다. 배움을 놓치지 않는다. 이게 사람됨의 특징, 사람됨의 가치를 저는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 1조, 요 3조는요, 사실은 처음에는 불법연구의 규약, 처음에 우리가 불법연구의 규약을 첫 교재했어요. 교재. 거기에 보면 1조로 나왔습니다. 이 3조가 1조. 그만큼 배우기를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어, 처음에 3조에 있던 것을 1조로 바꾸고, 1조에 있던 것이 3조로 옮겨간 것이죠. 근데 이 배우는 것을 한번 봅시다. 배우는 것이 왜 이 성품을 거느리면 배우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가를 한번 성품론의 입장에서 한번 최대한 말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성품론은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말을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성품의 경지는 안다, 모른다는 한계도 없고, 거기에, 분별이 없다. 이 자리가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최대한 말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말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모르는데 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다시 모르는데 붙잡히지 않고 다시 알려고 하는 것이 맞겠죠. 말로 해보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 알았다고 해도 알았다는데 붙잡히면은 그 자리는 성품을 놓친 거예요. 이게 알았다는데 고착되고 그래서 배움을 놓아버리면 성품 자리를 놓쳤다. 이렇게 달리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품 자리는 모른다 할 것도 없고 알았다 할 것도 없는 그 마음으로 항상 배우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 즐기는 그 마음, 그렇게 해가는 그 경지를 솔성이다.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성품을 거느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최대한 말할 수 있는 걸 설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마음을 뭔가, 모른다는 생각이 있을 때, 모르는 줄 아는 그 마음을 보면은, 마음은 안다, 모른다는 분별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진짜로 답답할 때 한 번씩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죠. 알았다고 하는 그 마음도, 알았다는 그 마음 자체에는, 알았다는 게 환히 드러나는 그 마음에 만일 안다는 상이 고착돼 있으면 알았다고 그렇게 뚜렷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품론에 안다 모른다에 집착하지 않는 그 자리를 알면은 모르는 상황이 경계에 부딪혀도 모르는데 매몰되지 않고 아는 그 속에서도 아는데 자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는데 고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 솔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배우기를 좋아한다. 당위론적으로 그냥 배우기를 좋아해. 이것도 되지만 성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수행요법에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도 어떤 우리들의 윤리적 행위론만이 아니라 이론상의 진리를 채받으면, 이게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으면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는 행위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솔성요론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솔성이 붙었으니까, 솔성. 대종사님께서 수신의 요법, 최초보고 수신의 요법의 1조에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하라. 이런 것들도 솔성을 하는 사람은 더 한다. 더 하게 된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4조로 넘어갑시다.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사실은 4조,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는 이건 이 설명 자체가 솔성 그 자체입니다.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은, 성품에 개합되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식에 매몰돼서 배움을 놓아버리지 않는 경지입니다. 만일 지식이 있다고 해서 배움을 놓아버리면 지식이라는 상에 고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을 놓쳐버리는 거죠. 성품 자리에서 이탈되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상에 걸린 거죠. 이게 안다는데도 걸림이 없고 모른다는데도 매몰되지 않는 그 성품 자리를 아는 사람은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지식상에 걸리지 않고 지식이 있어도 배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솔성에 그냥 솔성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이게 이 말을 설명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지식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 있담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성은 성품을 거느리는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우기를 좋아하여 지식을 갖추는 그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혹여 지식이 있다 해도 배움, 지식이 있다는 것이 배움을 더 장애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성을 하시는 분은 연구력을 갖춘 공부인이다. 연구력을 진행하는 공부인이다. 이렇게 달리 말해 볼 수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배움, 배움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배움을 하면은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의 사이는 서로 간에, 에, 그, 의존적, 뭔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인데, 한 가지 과제는 배우는 사람은요, 가르치는 사람의 그 과정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그 복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품을 거느린 사람은 배우되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그 있죠. 거기에 처음에는 배워도 나중에는 자기화의 과정으로서 소화해내지 그것에 이렇게 복제되듯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숙제죠. 스승과 제자 사이 설명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섯째, 주생낭유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주생낭유, 어디서 나와요? 주생낭유가? 어디 안 나오나요? 아마 이게 비슷한 말이 주생낭유가 노는 시간, 그리고 허송시간, 정기일기법 보면 허송시간 나오죠. 이게 연관되어 있는 말일 거예요. 주생낭유는 술 마시고 이렇게 이성과 노는데 거기에 낭비해서 놀지 마라. 이게 낭비할 때 낭이잖아요. 막 흘러갈 낭, 뭐 논류. 사실은 이 불법연구의 규약 솔성요론의 제16조, 처음에 16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교재 보세요. 270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느 때든지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강연 문제를 제출하여 이제 차례로 강연할 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상시응용 주의사항 3조, 경정벽규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어, 이렇게 상통해서 나중에는 그게, 그쪽으로 흡수해서, 그, 이제, 제외,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품을 거느리는 사람은 연구력이 항상 이렇게 쫙 이렇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진리를 연구하고 지혜를 갖추는 그런 힘을 기른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쌍의 진리를 법신불 이런 쌍을 채받으면은 진짜로 이렇게 시간이 나면은 진리를 연구하는데 매진할까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성품을 알면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척척척 알아지니까 배움, 연구하는 데는 졸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흥사님 그렇게 솔성요론에서 그렇게 안 보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좀
비유가 맞지는 않는데 돈수에 대한 오해를 소태산 대종사는 말하고 있다. 돈수를 한 사람들은 더 배우기를 좋아한다. 근데 돈수를 1차적으로 보면은 배우는 건 이제 졸업한 거죠. 끝. 더 이상 배우고 뭐 닦고 할 것이 있으면은 덜 깨친 거다. 이런 설명인데 대종사님은 깨쳤기에 더 배우고 더 닦는다. 닦는다는 의미보다는 더 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주생남유 하니까 우리가 노는 시간에 보면 노는 시간에는 휴식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휴식. 그러니까 이걸 노는 시간을 할 때 휴식 시간을 너무 배타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솔성을 하시는 분은 휴식 시간도 잘 갖는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대종사님이 항상 동할 때 큰 일을 하고 나면 항상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소창도 가지시고, 그러니까 쉴 때는 쉬되 또 연마할 때, 연구할 때는 또 적절하게 잘 연구하는 것이 바로 솔성을 하는 사람들의 행위, 그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배움에는 배움이라는 건 진행형, 이게 동사지 명사같이 어떤 완료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 그 처지에 막 그지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배우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라 할 고착이 없는 그 성품짜리를 거느린다는 것은 지식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한다 이거죠. 성품을 거느린다고 해서 막, 뭐죠? 막, 온갖 거를 다 알고, AI 같이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부하는 마음이 죽지 않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자료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끔 잘 찾아서 쓰고, 다른 사람한테 잘 물어서 또 필요한 것은 또 배우고. 그래서 성품을 아는 사람은 치심. 지난 시간에 모르면서 안다고 하고, 그게 치심이라고 했잖아요. 잘못해놓고 잘못한지 모르는 것도 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치심이 없이 계속 배워가는 그러한 공부인이 바로 성품을 솔성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솔성과 배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